셰프진 레시피.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셨던 소바찌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바찌유는 여러가지 버전이 사실 있어요. 그 시중에 알려진 레시피도 여러가지 버전으로 아주 많고, 저 역시도 매장의 성격이나 그 여러가지 면, 그러니까 라면면, 우동면, 아니면 메밀면, 그런 면 종류에 따라 또 레시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장의 성격이나 업장의 여러가지 이 간의 차이가 필요할 때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소바찌유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그거는 제가 차츰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소바찌유를 급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의 베스트, 그러니까 소바찌유, 제가 갖고 있는 소바찌유 레시피 중에서도 제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소바찌유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식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식자재 마트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일본 식자재 재료상이나 유명한 그 땡땡마트 같은 데서 파는 쯔유,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쯔유와는 조금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원액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요리를 할 때마다, 메뉴를 이제 조리할 때마다 물을 희석해서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알려드릴 오늘 방법은 그 따로 원액을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고요, 소바쯔유, 그러니까 소바다시 전체를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레시피는 소바쯔유, 그러니까 원액이라기보다는 소바다시에 가깝습니다. 이 다시를 만들어서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쯔유를 만들어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소바다시를 만들어 놓고 면을 삶아서 면에 따로 곁들여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면에 다시를 부어서 그 국물 있게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방식에 따라, 방법에 따라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범위가 넓고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 TV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문의를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시간에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그때 드리도록 하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소바찌유, 소바다시로 이 방법을 쓴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기꼬만 간장으로 만들 겁니다. 만들 거고,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바다시로 만들 거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서 만들지만, 그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리고 또 제가 염려하는 유통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보통 소바다시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한다던가 색깔이 변한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그래서 슬러시기에 돌려가지고 그 냉면 육수처럼 쓴다든가 그런 걸 염려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종 그 영업장에서도 충분한 유통기간을 확보해서 소바다시로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레시피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집중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바다시를 만드는데 다시를 먼저 볶겠습니다. 물을 이제 냄비에 먼저 부어주고요. 다시를 볶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정수물을 쓰시면 좋고, 정수물을 쓰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마 한쪽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닭게소바 같은,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소바 내용으로 한 2인분 정도, 그러니까 전체 양이 한 800cc, 그러니까 1인분에 한 400ml 정도 나오게끔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양이 늘어났을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그 디테일한 어떤 불 조절이나 양의 조절, 이런 것들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양을 한 번에 이제 업장 같은 경우는 양을 한 번에 많이 맞춰놓고 쓰실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마를 넣은 다음에요, 불을 킬게요. 특별히 오늘 다시는 약불로 하나, 그러니까 불 하나, 약불로만 끓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바다시는 여태까지 저희가 간장 시리즈로 했던 그 간장 시리즈 소스의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집약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저희가 알콜 눕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번 다시를 뽑고, 그리고 채소를 구워가지고 조리는 그 데리야끼 소스까지 해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끌어와서 완성하는 소스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전 영상을 차례차례 계속 봐와셨던 분들은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마로 다시를 뽑고 있는데, 저거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치반 다시, 그러니까 1번 다시를 뽑는 겁니다. 1번 다시를 뽑는데 조금 천천히 다시마가 조금 천천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약불에서 좀 뽑고 있는 거고요. 다시가 뽑아지는 동안 저희가 그때 그 탈에 데리야끼 만들었을 때처럼 오늘도 채소를 구워서 사용하겠습니다. 양파, 저 정도 양의 이제 양파 반 개 준비하시고요. 당근은 하나를 준비합니다. 크니까 마늘 잘라서 3등분, 4등분 해서 준비하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채소를 자르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동그란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자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 이 채소를 세우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안에 넣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새끼손가락 한 마디를 제가 고구마를 자르다가 날려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여기 지금 이렇게 꼬맨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를 때는 특히 조심하시고, 제 칼질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저는 편편한 부분으로 돌려서 늘 칼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채소를, 이 둥근 손가락을, 둥근 부분을 자르시다가 손가락 재료를 세우기 위해서 손가락을 안에 받치는 일은 하지 않는 거, 그거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받쳐놨다가는 바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베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당근을 자르고 대파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마늘 2개 준비했고, 생강은 네, 저 정도 양은 생강도 이렇게 2쪽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과 같이 야끼바에 구워서 준비할게요. 자, 다시마가 끓어오르면요, 다시마를 건져내고 불을 바로 끄세요. 그리고 네, 이치반 다시는 그때 한번 해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요. 가스오부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마 다시를 만들고 나서, 고부 다시를 만들고 나서 물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두시고, 물의 온도가 95도 정도 됐을 때 가스오부시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식혀놓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가 온도가 조금 떨어지면 가스오부시를, 오늘은 양이 작으니까 약한 주먹으로 반 주먹 정도만 넣겠습니다. 가스오부시를 넣고 난 후에 이거는 15분을 우릴게요.
지난번 그 가스오라시와 마찬가지로 15분을 저는 우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븐팬에 채소를 한번 구워줄 거고요. 깎기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냄비 깨끗이 물기 없이 닦으시고요. 그리고 튀지 않게 미림 먼저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삭개를 구워줍니다. 그리고 알콜 넣기 하시고요. 얼굴이 안 되고요. 알콜 눕기는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바로 알콜 눕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꼭 여분의 알코올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데리야끼 시간처럼 네, 요 정도 구워가지고, 그리고 쇼유찌개 소스 할 때도 저희가 채소를 한번 구웠었고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채소 구운 냄새가 너무 좋네요. 자, 시간이 되면 가스오브시를 걸러주고요. 가스오브시 걸었는데 그 면포를 네, 받치셔가지고 걸으시면 더 깨끗하게 걸러지고요. 지난번에 그 1번 다시를 할 때는 그 면보를 제가 해가지고 걸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오브시를 큰 걸로만 넣어가지고 네, 찌꺼기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체에 바로 걸렀어요. 면보를 받치셔가지고 종이거즈나 면보를 받치셔가지고 체에 걸으시면은 더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자, 이제 소바다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그 만들어 놓은 아까 다시 있죠? 1번 다시. 네, 1번 다시. 그리고 알콜 눕기 해놓은 삭기하고 미림을 넣고요. 그리고 기꼬만 간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불을 먼저 켜고요.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설탕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구워놓은 채소를 넣고요. 이번 거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당근의 비중이 좀 많아요. 채소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네, 이거는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데리야끼와 마찬가지로 가루 설탕, 백설탕을 조금 넣어주면서 이 결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소스의 결속력을 높여서 유통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분의 조절은 여러분들이 이 레시피로 하시면서 지방마다 또 나이대마다 이 단맛과 짠맛에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단 거를 원하시면 설탕을 좀 넣어주시고, 간장도 양을 좀 더 짠 거를 원하시면 양을 조금 조절하시고요. 그리고
쯔유 형태로 예를 들어서 담궈 먹는 형태와 그리고 그 마시는 형태의 그 사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자루소바처럼 소바면을 담궈 먹는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간이 조금 더 세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간장량을 용도에 맞게 조금씩은 조정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궁금한 사항들은요, 네, 실시간 그 TV에서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용도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한번 끓어올랐잖아요.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요. 데리야끼 만들 때처럼은 아니지만 그 최대한 불을 줄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불로 줄여요. 줄이고 여기서 소유집게 소스 만들 때처럼 10% 정도를 졸여줍니다. 이게 양에 따라서 조금 졸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정도 양 같은 경우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조금 더 끓여서 졸여주고요. 만일에 양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최고 20분까지 네, 이런 큰 통, 네, 18리터짜리 이런 그 큰 통에다 하실 때는 최고 한 20분 넘게 25분까지도 중불에서 끓여서 졸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로 채소물이 빼이고 단물이 더 스며들면서 하나로 결속해서 훨씬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간, 그러니까 짠 거, 단 거, 그리고 뭐 쓴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맛의 차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는데 똑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했을 때 맛이 변하면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맛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달라질 수 있냐면 첫 번째, 이 재료의 그러니까 소스라고 치면요, 이 만들어 놓은 소스의 온도, 그러니까 요리의 온도에 따라서 똑같은 레시피와 조리법으로 조리를 해도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게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상태에서 먹는 것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액상 형태에서 먹는 것하고 아마 당도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면 정말 달아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김치찌개도 마찬가지고 뜨거울 때는 짠지를 몰랐지만 식었을 때 먹으면 엄청 짜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는 거,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바주유는 차게 해서 먹는 요리예요. 식혀서 차게. 그렇기 때문에 뜨거웠을 때보다 온도가 내려갔을 경우에 짠맛과 단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레시피는 최종적으로 식었을 때의 염도와 당도를 계산해서 알려드릴 레시피고요. 이 레시피가 좀 덜 식거나 뜨거운 상태에서는 맛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맛을 확인하실 때는 꼭 용도에 맞게끔 차게 먹는 재료는 차게 식혀서 맛을 확인하시고요. 분명히 온도에 차이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무 길어? 교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길어. 그래서 요 정도 불의 세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을 조금 더 세게 하시고 싶으실 때는
제가 아까 5분 말씀드렸는데요. 간을 조금 더 세게 하고 싶으시거나 맛을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실 때는 10분 정도, 그러니까 2배로 더 졸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우러나게 졸여주시고, 중간중간 맛을 보실 때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식었을 때의 맛을 예상해서 이 졸이는 시간과 간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그건 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면은 10% 이상 졸았기 때문에 불을 꺼놓고 채소가 들어있는 이 상태로 바로 식혀줍니다. 맛의 변화가 아까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복잡한 부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똑같은 레시피라고 해도 만드는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 저는 이제 컨디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재료의 컨디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라고 해도 만드는 사람의 컨디션, 그리고 드시는 분의 컨디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같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소바쯔유를 만들면서 중간에 간을 보거나 어떤 레시피를 만드시거나, 지금 뭐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에서 뭔가 레시피를 변형을 하시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 꼭 저 소바쯔유의 용도, 그리고 실제로 쓰임새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나머지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간을 보고 맛을 보고 첨가하고 빼고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타 다른 요리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감안해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컨디션에 따른 맛의 변화는 제가 앞으로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과 여러가지 어떤 식으로 컨디션에 따라 이 사람들의 반응과 맛의 이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으면 걸러주는데요. 이제 그 촬영 특성상 조금 덜 식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완전히 식혀가지고 꼭 걸러 주시고요. 지금 색깔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정도 농도가 지금 색깔이 나오거든요. 냉장고에서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업장에서 사용하시던 2주 정도로 보관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자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쯔유 원액을 만들어 놓고 맹물에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쓰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유가 이 다시라는 게, 그러니까 물, 실제로 다시를 사용한 것과 물을 사용한 것은 확연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물 맛을 바로 느껴요. 저희가 뭐 라면을 끓인다든가 짬뽕을 끓인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를 뽑아 놓고 국물 요리를 하는 것과 그냥 맹물에 국물 요리를 하는 것과는 이 끝맛에 물맛이 나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괜찮긴 하겠지만, 되도록이시면은 이렇게 다시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고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한번 꼭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맛이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소바찌유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소바찌유를 어떤 면과 함께 사용할 건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저 레시피로 혹시 찌유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저 찌유로 우동면, 라멘면, 소바면 이렇게 다 쓰는데 면을 사용할 때마다 들어가는 레시피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일에 소바면이라고 해도 메밀의 함량, 그러니까 겉면인지 아니면 생면인지 아니면 냉동면인지, 그리고 면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중면인지 소면인지, 그리고 메밀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그 면이 삶아지고 난 후에 저 소바찌유를 흡수하는 그 수분의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찍어 먹는 소바를 만일에 저 찌유로 한다고 하셨을 때 면의 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요리가 참 복잡하죠. 네, 이게 그냥 소바찌유 만들어서 면 삶아가지고 식혀서 담궈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면의 두께, 메밀의 함량, 뭐 면의 제조 방법, 겉면이냐 생면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따라서 면이 흡수하는 이 흡수율이 또 다르니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레시피를 만들 때 온도에 따른 맛의 변화, 그리고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 컨디션에 따른 맛의 변화, 그리고 그 레시피를 곁들인 다른 재료와의 콜라보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맛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하시면서 세세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간을 만들고 조절을 하는 거, 온도를 맞추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적을 갖고 레시피를 만들고 개량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TV가 시험 방송을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라이브 TV를 시작하는데요. 대망의 첫 방송은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4월 20일 토요일 밤 11시에 시작합니다. 라이브 TV에서 저의 이 영상에서 못 보여드렸던 저의 요리 얘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일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을 많은 분들과, 그 라이브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더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는 대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라이브 TV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